돼지 잡던 백정 하진이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데엔 단연 여동생의 미모가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특유의 후한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본인 역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십상시에게 살해당하자 부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숨과 바꿔서라도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소설로 먼저 하진을 접한 우리에겐 꽤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죠. 또 공용이 하진에게 삐쳐서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열받은 부하들끼리 공용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걸 보면 과하긴 했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진이 뒤늦게 알고 말리지 않았다면 공용은 게임에 이런 얼굴로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고 힘이 장사였던 한당은 매번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거침없이 적을 무너뜨려 손견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아 한당 역시 손견처럼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남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장수와 병사들을 함께 다독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애꾸눈의 불꽃 사나이 하후돈을 덕장으로 뽑았을 때 어떤 분들은 놀라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한쪽 눈을 잃은 게 꼴보기 싫어 매번 거울을 깨버렸다는 하후돈은 그 불같은 성정으론 상상하기 힘든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하후돈은 군중에서도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불러 가르침을 구하는 대단한 학구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가에 가뭄이 들면 손수 흙을 날라 둑을 만들고 함께 별을 심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까지 보였어요. 지원의 포스타가 나와서 같이 삽질한 꼴이니 충분히 어메이징하죠. 이쯤 되면 하우돈 행보관설이 단순한 뻘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여하간 당시에도 조조군의 2인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대단한 모습이었음엔 틀림없습니다. 손견의 조카 손규는 조조와 싸운 유수방어전의 활약으로 정예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전투명가 손씨의 피를 진하게 드러낸 장수였습니다. 특히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손규는 아랫사람에게도 허물없이 친구처럼 대해 부하들은 그에게 뼛속까지 충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정찰병들이 위나라의 백성들을 납치해 미녀들을 손교에게 바친 일이 있었는데 이 과잉 충성의 손교는 우리의 적은 조씨건을 그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이 시각 이후 우리는 위나라의 노약자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라는 캐멋진 대사와 함께 여성들을 모두 돌려보냈죠. 이에 장관과 회수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손교에게 귀의했다고 하니 인기 많은 남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유 기침이. 조진이 삼국지 연예의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중반부 주인공 제갈량과 그의 라이벌 포지션인 사마이가 같이 떡상된 반작용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진은 사마이에게 원래 자신의 역할까지 다 넘겨주고 자신은 고래 사이에서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고 말았죠. 물론 그렇다고 정사의 조진이 제갈량과 사마이급 1티어 장수였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조진보다는 오히려 곽해나 장합 같은 그의 후임들이 훨씬 전쟁에서 보여준 게 많았거든요. 대신 조진은 조씨성을 가진 마지막 장수다운 장수였는데 특히 사졸들과 노고를 함께했고 상이 부족할 땐 자신의 재산마저 나눠주는 덕장의 기본 소양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조진이 조비와 함께 자랐을 정도의 초금수저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모습은 대단하다고 인정해줄 만하죠. 오나라의 무장 주환은 분노 조절의 애로사항이 꼽힌 더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번은 상관과 말싸움을 하다 폭발해 그의 측근을 죽이고 그걸 고발한 사람까지 죽인 뒤 정신병이 났다며 자택에 칩거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주환이 죽었을 땐 많은 부하들이 슬퍼했다고 하니 이건 또 굉장히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주환은 탁월한 기억력과 의리의 소유자여서 사병 1만 명 모두의 이름과 그 가족들까지 외울 정도로 부하들을 끔찍히 챙겼다고 하네요. 또 자신의 재물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느라 장례를 치룰 재산마저 부족했다고 하니 아마 이런 점이 당시 삼국 최고의 장수였던 조인을 무찌른 필승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유비가 입촉할 무렵 난리통에 부녀자를 목숨 걸고 지킨 일로 명성을 얻은 장억은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 지위와 명성이 높았던 그의 상관들과 사이가 모두 좋았다고 해요. 이로 말미암아 장억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는 출세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베풀기를 좋아했고 은혜와 신의를 다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그가 15년간 근무했던 임지에서 떠날 때는 백성들은 어린아이를 업고 마중 나왔으며 평정했던 이민족 두목들이 100여 명이나 튀어나와 조공을 바칠 정도였죠. 이후 장억은 북벌의 종군에 늙어서 걷기도 힘들 때까지 강류를 따랐는데 이를 본 유선은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낄 정도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나라 황제 손호가 육손의 아들 육항을 불러 왜 형주를 공격하지 않냐고 문책하자 육항은 형주 도독 양호가 덕을 베풀고 있어 공격해도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양호가 형주 일대에서 쌓은 명성이 천하의 육항도 공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정도였던 거죠. 양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며 오나라의 포로 중 원하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는 등 희야를 불문한 너그러움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죽자 형주의 백성들은 비석을 세워 그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황제 사마염은 물론 오나라 사람들까지 양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니 좀 쩔긴 하는 듯. 부하는 마음으로부터 복종시키고 적은 덕으로서 감화시키는 덕장의 대명사 같은 존재, 바로 양호였습니다. 유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용병엔 서투르고 싸울 때마다 져서 도망다니기 바쁜 인간이 어찌 남을 도모하겠습니까? 유비가 익주의 유장을 공격한다는 사실에 조전이 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전은 동탁과 각을 세워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왕륜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관직을 버리기까지 해 유표에게서도 높은 대접을 받은 나름 끝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전이 유비를 폭풍 디스하자 부관이 나서서 이렇게 반박했어요. 유비는 너그럽고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게 합니다. 하물며 제갈량, 관우, 장비 같은 괴수들이 그를 보조하는데 무언들 성공 못하겠습니까? 부관의 말대로 유비는 특유의 사람 보는 눈과 넘치는 인망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해 죽기로 싸우는 사람들을 잔뜩 모았고 익주의 유장을 넘어 후엔 한중에서 조조마저 격파, 촉한의 황제까지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전은 관직 다시 반납하자. 단지 뇌물을 안 줬다는 이유로 승승장구하던 노식을 해임할 만큼 한나라 조정은 황건에 난 발발 후에도 한결같은 썩은 물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으로 앉힌 동탁이 연패해 똥줄이 탄 환관들은 파제, 팽탈, 복사를 연달아 격파한 황보숭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해야 했죠. 결과는 장각, 장량, 장보 3명 다 목이 따였어요. 심지어 부관 참지당한 분도. 난의 주동자 셋이 싸그리 털려버렸으니 황건적들에게 있어 황보숭이란 저항해봤자 무의미한 자연재해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 같은 압도적 퍼포먼스의 비결은 부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솔력이었는데 황보숭은 모두의 식사가 끝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본인이 숟가락을 들 정도로 부하들을 항상 자신보다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기주목이 되었을 땐 거두어들인 조세의 일부를 힘든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도 했으니 천생 아랫사람 들을 보살피는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하들의 충성심은 대단했고 높은 사기를 그대로 전투력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해 황보숭은 태공망의 묘소의 후한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모셔질 만큼 전설적 존재가 된 것이죠. 병사를 자식처럼 부르면 어디든 따를 것이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 대하듯 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다.